인터넷 쇼핑몰에 반송을 요구했는데 반송이 지연되어 상품 취소 처리가 늦게 되자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의 상황입니다. 무슨 환불 처리가 이렇게 느려요? 네, 고객님. 바쁠 땐 좀 지연되기도 합니다. 아니, 조금이 아니잖아요. 반송해달라고 경비실에 맡겨놓은 물건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왜 안 가져가세요? 반송도 이렇게 고객이 계속 신경 써야 하나요? 고객님, 택배 기사분께서 누락하신 것 같은데 그냥 두시면 찾아가세요. 아니, 그게 벌써 보름이 지났다니까요? 택배 물류량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됐어요. 반송 안 하면 환불도 안 되잖아요. 이걸 내가 계속 신경 써야 해요? 고객님, 저희도 장사 오래 했어요.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는 쇼핑몰입니다. 돈 떼먹고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요?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이래요?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옆에 아기도 우는 것 같은데 그만 좀 하세요. 어머머머머, 이 아저씨 지금 뭐라는 거야? 지금 명절 때문에 바쁜 시즌이라 그래요. 그러니 그만하시고 좀 기다리세요. 아니, 지금 누굴 가르쳐요? 상황은 잘 보셨나요? 명절이나 어린이날 기념일 같을 때에는 의뢰 인터넷 쇼핑몰은 호황입니다. 더욱이 어느 정도 안정된 쇼핑몰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 이런 날은 더 바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렇게 손이 두 개라도 모자랄 판국에 꼭 발목을 잡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알았다고 하는데도 혼수 놓기에 바쁜 고객들 말이죠. 고객을 걸러서 받을 수만 있다면 잠시 이런 고객은 무시하고 싶은 심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객들은 우리의 기대처럼 행동해주지 않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몇 번이고 확인하고 연락하고 업무를 방해합니다. 이러한 고객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결국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고객의 입장과 직원의 입장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고객의 입장. 고객의 입장에서는 구매를 잘 못해서 이런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짜증인데 환불조차 늦어지니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서비스 센터의 직원의 응대 역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직원의 입장. 직원은 택배 대란인 지금의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고 자신의 일을 처리해달라는 고객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게다가 택배 회사의 문제를 자신 회사의 탓이라고 하고 무턱대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 같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에피소드에 나온 상황의 직원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였을까요? A는 하수의 대화법, B는 중수의 대화법, C는 고수의 대화법입니다. 그럼 각각의 대화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A의 대화법은 하수의 대화법입니다. 하수는 이런 상황에서 고객을 훈계하며 같은 대답을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대하다 보면 아유, 그만 좀 하세요. 지치지도 않으세요? 라고 한다거나 앞의 사례처럼 아기나 보세요. 아기 우는데 따지고 싶으세요? 등 상황을 종료시키는 명령 아닌 명령을 하는 직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객을 인간 대 인간으로 훈계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직원의 마음은 아이가 저렇게나 우는데 이렇게 물고 늘어지고 싶을까? 하는 나름의 안타까운 심정도 있을 것이고 저렇게 피곤하게 살면 좋나? 하는 생각에서 그냥 좀 편하게 사세요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고객에게 훈계식 대응을 하는 소규모 점포나 쇼핑몰 운영자를 만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정말 고객이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고객이기 이전에 젊은 사람에게 한마디 하는 심정으로 말을 한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을 훈계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순간부터 그런 식으로 훈계해야 할 고객은 점점 늘어나게 될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참고 넘어가던 것도 그 후부터는 이래라 저래라 꼭 말해줘야 할 것 같은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고객 중에 훈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고마워할 고객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끝나지 않는 말싸움의 시초가 될 뿐이죠. 이런 고객을 적당히 무시하고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하수는 고객의 연락이 또 오면 무성의하게 기다리세요. 이 말만 반복하여 고객을 더 집착하게 만드는 스토커형으로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B의 대화법은 중수의 대화법입니다. 중수는 이런 상황에서 재차 설명하며 양해를 구합니다. 대개 반품의 경우 그 이유가 물건의 하자든 변심이든 고객들은 반품이 깔끔하게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위축된 상태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단순 변심도 교환, 환불이 된다고 알고 있지만 환불까지 처리가 돼야 두 다리를 쭉 펴고 잘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구매 부조화로 인한 심리적 불편함입니다. 구입했을 때는 몰랐는데 사고 나니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구석이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원은 직원대로 별것 아닌 일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 짜증이 나고 피곤합니다. 그러니 둘 중 누가 더 피해자인가 하는 그야말로 우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수는 하수에 비해 고객에게 재차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기는 하나 불안한 고객의 관점에서는 직원이 기다리라고 한다고 언제까지 기다려줄지는 또 알 수가 없습니다. C의 대화법을 선택하신 분은 고수의 대화법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고수는 업무 지연으로 불안해하는 고객에게 안심 화법을 사용합니다. 제 친구 중에는 아무리 잘못을 해도 미안해 라는 말을 하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요.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혼자 늦게 와도 은근슬쩍 넘어가 버리는 일이 종종 있어서 어느 날은 무슨 사정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는 금요일은 막히는 날 아니야? 라며 되려 질문을 해와서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하다는 생각에 생략하는 말이 모아지면 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오해를 감당하는 일이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계의 악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직원 입장에서야 명절 시즌이고 그러면 당연히 물류가 많으니 반송 지연은 불가피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도 이 부분을 고객에게 재차 강조해주며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당연한 것도 짚어주고 상황을 알고 계신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의심하면 신경을 곤두세우는 고객에게 책임 있는 뒤처리를 약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약속 시간, 기한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계속 고객이 불안해하며 살펴야 하는 상황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우리가 그 상황을 확인하고 종료시켜주겠다는 안심 응대를 하시는 겁니다.